저는 지금 속리산 입구 언덕에 위치한 해발 430m 말티제 곡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나 씨, 말티제가 왜 말티제인 줄 아세요? 말티제, 여기 강아지 키워서 그러지 않을까요? 강아지를 키웠다. 말티제. 그게 아니라 무슨 강아지예요. 말티제는요, 조선 세조가 속리산으로 갈 때 가마에서 말로 갈아탔다라고 해서 말티제라고 부른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세조는 말 바꿨다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세조가 간 곳,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 바로 속리산 법주사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설화경복로 그럼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오늘 말 타고 갑시다. 출발! 아이고, 내려. 아이고. 일로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일로 와, 빨리 인사드려. 왜 나무한테 인사해요? 일로 와봐. 이 그냥 나무가 아니야. 아주 벼슬이 높은 나무야. 정이품송이라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장관님급 되겠다. 장관님. 장관님? 인사드려. 몰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정이품송 앞에서 뵙기로 했는데. 네, 저를 찾으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설화경복로 오늘 전문가님 목경찬 교수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사찰불교대학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불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목경찬입니다. 시간이 되면 이절저절 찾아다니는 사찰 순례꾼이기도 하고요. 사찰에 있는 이야기를 모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이야기꾼이기도 합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우리 정이품송 수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00년 정도? 오, 예, 600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년이면 신령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나무가 정이품송은 누구나 알고 있죠. 예, 예. 근데 어떻게 정이품송 이름이 지어졌는지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예, 여기가 세조대왕하고 조선시대 네. 세조대왕하고 관계되는데요. 네. 세조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피부병하고 눈에 안질이 있었는데 그 요양차 네. 여기저기 좀 다녔었어요. 어느 날 조선 세조가 요양차 속리산 법주사로 향합니다. 말티제를 넘은 일행이 속리산으로 들어서니 길가에 가지가 늘어진 우산 모양의 큰 소나무가 보였습니다. 세조가 탄 가마가 소나무 아래까지에 걸릴까 염려한 선두 행렬이 연걸린다고 크게 외쳤지요. 그러자 그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소나무가 스스로 늘어진 가지를 번쩍 하늘로 들어올렸습니다. 덕분에 임금의 가마는 소나무 아래를 무사히 통과했죠. 이후 세조는 이 소나무에 정이품 벼슬을 내렸고 지금까지 정이품송으로 불리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조대왕이 돌아갈 때 네. 소나기를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비를 피한다고 나무 밑에 딱 갔는데 또 하필 저 소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세조대왕이 오며 가며 너 신세를 참 많이 졌구나 하면서 네. 그 기쁜 마음에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벼슬을 준 게 정이품입니다. 마리나 이해했어요? 네. 진짜 이해했어요? 네. 이게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또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근데 정이품송 제가 알기로는 부인도 있다고. 예, 이쪽에 그 보은에 있는 서운리에 가면요. 네. 또 600년이 된 네.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 예, 또 그 나무하고 내지간. 내외지간. 예, 그래서 그 소나무는 정부인이 되겠죠. 그게 있구나. 예. 근데 부인 있으면 자식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10년 전에 이 소나무를 좀 더 보호하고 후세에 또 가르침을 이어주고자 그 품종을 여기저기 분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기 작년에 이제 예, 늦둥이죠. 예. 대가정이네요. 대가정 맞아요. 대가정 맞아요. 혹시
근데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좀 훼손이 좀 됐잖아요. 예, 훼손된 거 참 안타깝죠. 좀 안타까워요. 예.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잘 지켜지고 있잖아요. 예, 그나마. 어디서 관리를 해주시는지. 아, 궁금해요. 관리하는 데는 지금 우리가 가게 될 네. 법주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주사. 예. 야, 아니 법주사 일주문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설화들이 이게 팡팡팡팡 터진 거 보니까 오늘 기대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 셋이 뭉쳤으니까 자 오늘 설화를 더 재밌는 설화를 찾으러 법주사로 출발해 보실까요? 예. 갑시다. 가시죠. 속리산이 품은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때 의신 스님이 창건한 사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전통 목탑 팔상전 외에 대웅보전, 성년지, 철학 등 다수의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한 법주사는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한국불교의 자랑이죠. 야, 딱 들어보니까 마치 그 궁궐에 온 듯한 그런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죠? 마치 요 앞에 왕이 계실 것 같은. 그렇죠. 너무 넓어요. 너무 넓고 뭔가 뻥 뚫려 있죠. 야, 그런데 교수님 참 좋은 건 보통 이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오면 항상 다니면 이렇게 미션을 가끔씩 주셨거든요. 교수님은 그런 거 없으니까 너무 편안하네. 아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미션 같은 거는 너무 어려워. 그렇죠. 사람을 왜 괴롭힙니까? 그렇지. 아,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네. 한번 미션을. 뭐요? 제 혼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우리 두 분이 좀 찾아보는 것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말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건데. 아이 그 괜히 말을 했네. 우리가 그 일주문 들어오면서 일주문 오면 속리산 대법주사잖아요. 또 여기 보니까 궁궐 같다고 크다고 그랬잖아요. 예. 한때 이 절에 네. 3,000명이 스님이 계셨어요. 오. 그러니까 3,000명의 스님이 계셨다는 네. 그 흔적을 찾는 게 제가 방금 생각한 미션입니다. 문화재로서 딱 있습니다. 딱 보면 와, 요렇게 보면 아, 충분히 그 많은 대중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 근처에 있습니까? 예, 요 근처에 있습니다. 기숙사예요? 예? 기숙사래, 기숙사? 기숙사는 아니겠죠. 건물은 이제 그만 3,000명을 할 건물은 지금 사라졌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찾아보도록 하죠. 자, 누가 이기나 할 거예요, 말이나 잘해야 돼요.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 근처에 있다고 하셨죠? 예. 이쪽에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알았어. 3,000명이 있을 법한 그런 문화재. 3,000명. 뭐가 있을까?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됩니다. 먹고 사는 거 관련됩니까? 예, 안 먹고는 수행할 수 없죠. 먹고 산다, 먹고 산다. 저게 뭐예요? 모자, 큰 모자 뒤집어 쓴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야, 역시 예리하십니다. 맞아요? 뭘까요, 저기? 이게 다 쇠로 돼 있는데요? 예, 솥입니다. 예? 솥. 예, 밥하는 솥. 솥이라고요? 예, 밥솥. 여기다가 밥을 지었다고요? 3,000명이 먹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이렇게 밥을 냈죠. 3,000명 분이 여기 들어가 있다. 요거 갖고 3,000분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는 큰 솥이 몇 개 더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상징적인 예, 거겠네요. 예. 이거 욕조로 쓰면 되겠어요. 뭐로 쓰면 되겠다고요? 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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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욕조로 3,000명이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3,000분도 하나씩 이렇게 빨리. 빨리 씻고. 아. 그 남아 있는 요 솥이나 네. 저 그때 보면 석조도 있는데요. 그 규모를 보고 아, 옛날에 이 절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큰 절 같은 경우 쌀을 씻으면 뜬물이 나잖아요. 네. 그 쌀 씻은 물이 그 개천에 흐르면 그 물이 하얗게 됐다는. 워낙 대중이 많으니까. 그만큼 많았다니까 그랬죠. 아, 좋습니다. 근데 우리 설화 언제 찾으러 가요? 아, 이 법주사에 설화가 많거든요. 네.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밌는 사람 아. 야, 첫 번째 설화 어떤 설화가 나올지부터 재밌는 설화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이 절과 관계되는 아. 이 절의 창근과 관계되는. 여기 큰 바위가 있어요. 아, 이 바위가요. 저 위에 산 능성에서 떨어져 내려왔다고 네. 떨어질 추자에 올레자에 추례암이라 그래요. 그 이 바위에 네.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암각화랑 이 설화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아, 요 부처님 옆에 네. 은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런데
마음이 착한 사람만 보이는데. 아유, 저는 보이는데 자꾸 마리나가 못 봐요. 아, 왜요? 보여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네. 그 노새가 보이고요. 네. 또 소가 무릎 꿇고 있는 자세가 보입니다. 마리나 보이나요? 마리나 보여요? 여기 설화 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법주사 창건설하고 관계돼요. 창건설. 네, 네네. 법주사 창건설하고 관계되는데 533년인가요? 의신 스님은 불법을 찾아 천축국, 지금의 인도로 유학을 떠났고 불경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진흥왕 14년, 신라로 돌아온 의신 스님은 후학을 양성하고 법력을 펴고자 흰 노새에 불경을 싣고 절터를 찾아다녔죠. 그런데 속리산, 지금의 법주사터에 이르자 갑자기 노새가 걸음을 멈추고 울부짖는 게 아니겠어요? 노새의 행동을 기이하게 여긴 의신 스님이 사방을 둘러보며 산세를 살폈고 이곳이 명당터라 여겨 절을 짓기 시작해 법주사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래 동물들이 그런 좀 산진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요 법주사뿐만 아니라 네. 동물들이 갑자기 어떤 위치를 정하는 게 많아요. 네네. 예.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어요.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집에 이사하면 네. 이제 먼저 고양이 그 집으로 들여보내. 네. 어. 가면 네. 그래서 그 고양이 이제 어디에서 잠을 잘 건지 보고 그 자리에서 이제 침대 넣으면 돼요. 근데 마리나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새도 여기가 부처님법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알니까 그렇죠. 멈췄던 거고 네. 그걸 캐치했던 네. 우리 의신 스님도 노새의 마음을 알고 네네. 여기에다가 네. 절을 창건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시작됐군요. 예, 예. 법주사. 예. 그럼 우리 의신 스님 뭐 얘기랑 그다음에 불경 스님 노새 이야기 말고 혹시 다른 설화 있을까요? 그 옆에 보면 네. 또 소가 무릎 꿇고 있는 게 보여요. 이 법주사의 네. 중창주라고 볼 수, 중간에 한번 키우신 분, 네네. 진표율사라고 합니다. 그 진표율사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네. 속리산 쪽으로 가라. 이렇게. 예, 꿈을 꿔요. 속리산 쪽으로 가서 네. 나의 불법을 펼쳐라. 네.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요 속리산 쪽으로 오는데 그 수레를 끄는 소가 갑자기 스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소가. 그랬더만 그 수레 주인이 네. 왜 우리 소가 스님 보고 무릎 꿇고 우냐고.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소도 여기 공간이 네. 부처님법을 전하는 좋은 공간인 걸 알고 네. 저 또한 그 스님이 불법을 전하는 걸 알고 네. 이렇게 예를 갖추고 네. 우는 모양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수레 주인이 아니 동물도 그러는데 네. 우리 사람이 네. 그래갖고 그 낫을 가지고 머리를 깎고 네. 그 진표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데 참아 의신 스님과 노새 이야기, 예. 그다음에 진표율사와 소 이야기, 예. 정말 이 동물들이 계속 연관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중생한테 가르침을 주고자 네. 저렇게 인간 몸 받기가 참 힘들다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났고 네. 또 스님이 법을 펼치려 그러는데 네. 왜 너네 인간들은 네. 저런 노새나 말보다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런 가르침도 있지 않을까. 뭐야? 아이고 마리나, 아니 왜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를 하세요? 왜? 동물들은 기도했는데 저도 기도하면 목이 빠지지 않아요. 못 받을까봐. 아이고 일어나세요. 자, 예, 아유 왜 너무 좋았어요. 목 받으면 안 돼요? 좋아요. 그런 마음 너무 좋은데 그것보다 나랑 같이 그냥 설화 배우면서 우리 불교 공부나 더 하자고. 알았죠? 일단 재밌는 설화 또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장소로 어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이동하시죠. 네. 자, 교수님. 바로 이 건축물이 그 법주사에 그렇게 유명한 또 팔상전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네. 옛날부터 전해오는 목탑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이에요. 근데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밖에 없는데 왜 8산? 이제 형태로는 5층 목탑인데요. 팔상전은 탑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저 안에 있는 그 승보 문화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재 때문에. 네, 문화재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것보다도 이제 저 팔상전의 팔자를 보시면 우리가 쓰는 팔자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숫자 8자. 요런 팔자가 아니죠. 그죠? 네네네네. 예. 근데 저 글자가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일자, 한일자나 두이자가 위조되기 쉽기 때문에 좀 복잡한 한자를 써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평범히 말 수 있는 팔자를 쓰면 위에 모자만 쓰면 육자가 돼요. 네. 그래서 그 위조 염려가 있고 숫자를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어려운 한자를 써갖고 저걸 팔자로 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저 팔자가 네. 여덟 팔자라는 뜻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부수다, 깨뜨리다는 뜻도 있어요. 깨뜨리다는 건 어떤 걸 깨뜨리다는 게 아니라 정신을 깨뜨리다 뭐 이런. 뭐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깨뜨리다는 뜻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 깨뜨리다는 뜻도 있고 여덟 팔자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 팔자를 쓴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보면은 네. 만약에 여덟 팔로 보면 여덟 개의 모습. 그럼 그거는 저 안에 계신 네. 그 내용물하고 관계가 되고요. 궁금해집니다. 예, 안에 들어가서 좀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야,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이게 순서가 있나 네, 보군요. 순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덟 개의 그림이 둘러서 있는데요. 이것이 뭔가 하면 부처님의 일대기, 부처님의 예,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중에 주요한 장면 8개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설명 좀 예, 부탁드립니다. 이쪽에 있는 그림은 저쪽에 보면 가운데 하얀 코끼리를 타고 있는 분이 있죠. 네. 저분이 뭔가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도솔천에 계세요. 그래서 어디에 태어날까 해갖고 본인이 선택해서 인도에 있는 석가족 마야 부인 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쭉 내려오면 여기 이제 계신 하단에 여자분 있죠. 그분이 마야 부인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비랑강생상이라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인데요. 저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이제 광명이 있고 아기가 있죠. 예, 저기 아기가. 아기가 있죠. 그다음에 요 하단에 보면 여자분이 나무를 가지를 잡고 옆으로 아기가 노는 장면 있죠. 옆으로는 예, 옆구리로 노는 장면이죠. 여기 뭔가 하면 그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 장면이에요. 태어나서 마야 부인 옆구리로 태어나요. 눈빌이란 데서. 근데 왜 옆구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옆구리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인도라는 나라는 계급 차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라만 출신은 머리를 상징하고요. 크샤트리아 귀족들은 몸뚱아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계급이 크샤트리아 계급이에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출신 성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 하나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인간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겠냐 하면서 옆구리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전해져 내려오는. 예.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예.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이제 80살 때 열반을 하시는데요.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는 다른 스님과 이렇게 누워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 왜 부처님은 누워서 열반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 스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드러난 모습으로 수행력을 평가하지 마라. 불교에서 제일 경계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후대에 범부들이 스님이나 수행자를 볼 때 앉아서 가시면 훌륭한 분, 누워서 가시면 에이 래 할까봐 당신께서 솔선수범해갖고 누워서 가셨다. 이 모든 것이 다 가르침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하나하나가 가르침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큰 스님이 갑자기 기침만 하더라도 무슨 뜻이 있겠다 하는 그런 게 있죠. 맞습니다. 예. 이게 딱 보면 부처님의 일대기, 일상 이게 모든 걸 옆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들어보니까 정말 신심이 더 넘쳐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뭔가 뜨뜻하고 뭔가 따뜻한 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마이나 씨는 어떠셨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보는 눈이 보는 거는 그쵸. 실제로 아닐 수도 있어요. 오! 맞는 얘기예요, 맞는 네. 얘기예요.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머리 안 하고 뭐 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이 천동 미륵불도 한 1000년쯤 지나면은 설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때 다시 와요. 1000년 뒤에 다시 오자고요. 네, 환생해서 오시지요. 네. 자, 여러분 가을 나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속리산 법주사를 추천드립니다. 풍경도 풍경이지만 불교 문화재가 정말 많다는 거 가족들이 오셔서 꼭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노세와 소도 불법을 아는 곳 1500년 불법이 머문 자리 바로 속리산 법주사에서 우리 설화 견문록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유, 저 교수님?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혼자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네. 또 우리 한국 문화를 알려고 하는 우리 마리나 씨와 네. 또 우리 진행을 참 잘하시는 우리 아이고. 장 선생님 이렇게 같이 해서 더불어 해서 더욱더 좋습니다. 저희는 교수님과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리나 씨는 뭐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기억에 남는 거? 오늘은요, 여기 동물들이 와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 세우게 됐던 거 진짜 신기했어요. 오, 제대로 배웠네요. 그렇죠. 동물이 와서, 그렇죠. 노새가 딱 머문 자리에 이 법주사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탄생신화도 정확히 알고 있고요.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거 불교 공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설화 견문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찰의 설화를 소개하는 그날까지 저희 설화 견문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성불하세요.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속리산 아래 자리한 천년고찰 법주사. 의신 스님과 불경을 싣고 온 흰 노새가 머물기 시작한 지 어느덧 1500년. 법주사는 앞으로도 세세생생 불법이 머물 사찰입니다. 해놓고서 언덕을